내일은 와. 아유, 내기는 꿈에 볼까 또 무섭네요. 옛날에 그 귀신 드라마들이 다 조명이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지금부터 더 놀라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도네시아에서 전설처럼 전해지는 미스터리한 존재, 산모들이 두려워하는 귀신 꾼띨 아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산모가 출산할 때 비명을 지르면 꾼띨 아낙이 산모의 비명을 듣고 찾아왔어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긴 손톱이 달린 창백한 두 팔이 쑥 방 안에 들어와 갓 태어난 아기를 데려간다고 합니다. 씨, 너무 끔찍하다. 아니 갓 태어난 그게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구질을 해요. 아니 그리고 산모가 아프면 비명도 지를 수 있지. 그거 가지고 뭐라 그래. 이 귀신도 안악이면 뭐 비슷한 아픔을 겪었을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어 아닙니까? 안악이라는 게 한국어가 아니지 않아요? 꾼띨 아낙, 안악네 할때 안악 아니야. 낙낙. 정말 두 분들이 저한테는 큰 공포세요. 저도 공포스러워요, 제 자신이. 과거 한 여성이 마을의 영주에게 겁탈을 당해 임신까지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부탁이에요.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를 갖다니 마을에 큰일이 날 거야. 그 전에 넌 죽어야 돼. 주민들이 임신한 그녀를 생매자. 아유, 그녀는 뱃속에 아이를 품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귀신이 된 그녀는 자신을 죽인 마을의 모든 남자와 그 자손들까지 저주,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됐고요. 뱃속 아기를 낳지 못한 슬픔 때문인지 산모가 갓 출산한 아기를 훔쳐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꾼띨 아낙이라는 이름도 임신한 여자라는 뜻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아기와 산모는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엉뚱한 사람한테. 마을 사람에 대한 분노는 정말 이해하지만 이게 엉뚱한 곳으로 향한 것 같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거는 전설 속에서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꾼띨 아낙이 인도네시아에선 지금도 여러 곳에서 목격되고 있다고 합니다. 에이? 아하, 이게 웬일입니까? 와. 오, 되게 무서운데? 갓난아기를 노리는 귀신 꾼띨 아낙, 한 맺힌 그녀의 저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장 기묘한 이야기 19, 14위를 공개합니다. 보일러 점검하러 왔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풍문으로 떠도는 도시 괴담이 아닌 실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2014년 어느 오후 한 중년 부부의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보일러 배수관이랑 화장실 쪽 배수관 점검 때문에 왔습니다. 부부는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건 정기적으로 이제 점검하러 오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네네. 그럼 당연히 뭐 믿고 문 열어드리고 점검 맡기는 그냥 누구나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뒤 부부가 사망하는 기묘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알고 보니 집에 들어온 보일러 배관공이 갑자기 돌변, 집주인 부부를 잔혹하게 살해했던 겁니다. 아, 이거는 뭐죠? 뭐지? 살인자의 정체는 사실 보일러 배관공으로 위장한 살해당한 부부의 딸인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였습니다. 얼마 전 B씨가 A씨에게 폭력을 회두려자 A씨의 부모가 B씨의 부모에게 항의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에 B씨가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인 A씨 부모에게 복수한 겁니다. 야, 너무했다. 본인이 잘못해놓고 그 부모를 살해를 한 거예요. 아 근데 보통 이게 무서운 게 보통 이거 점검하러 왔다 그러면 그냥 열어드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야 근데 그게 살인마로 돌변하다니까 너무 끔찍하네 진짜. 심지어 범행 후 B씨는 A씨 어머니인 척 A씨에게 연락해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어떡해. 자, 아무것도 모르고 귀가한 A씨는 피투성이가 된 부모님을 마주하고 잔혹한 살인마 B씨에게 감금당했는데요. 밤새 생명의 위협을 느낀 A씨는 다음날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탈출. 이후 경찰이 B씨의 자취방에서 만취한 B씨를 체포하며 악몽보다 끔찍했던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아휴. 가장 기묘한 이야기 19, 13위를 공개합니다.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온 모모. 일본 도쿄 기타이케부쿠로역 인근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거주하는 남성 하루카와 하루는 회식 후 만취해서 귀가했습니다. 술 기운에 멍한 기분으로 욕실에서 양치를 하던 중 누구야?
세면대 거울을 통해 하루카와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비친 겁니다. 아, 지겨워. 아니 아까 혼자 산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시 거울을 보니 조금 전에 봤던 사람의 형체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아, 어떻게 무서워. 아 내가 술 너무 많이 마셨나? 헛게 보이네. 하루카와는 애써 술김에 자신이 잘못 봤을 거라 생각했고요.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와? 아 요거 예전에 잠을 청했다고? 네, 술 내일 마셨어요. 출근해야 되거나 그러나. 아, 바로 나와야지, 무서우면은. 그런데 그를 더욱 놀라게 하는 건 문 쪽에 서 있는 정체모를 형체. 그리고 그 형체가 한 걸음 아. 하루카와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 마. 아, 뒤 보고 있는데 왜 그래? 아, 나는 이번엔 조금 그냥 좀 괜찮았어. 아. 공포에 질린 하루카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제발 자신이 잘못 본 것이길 바랐는데요. 하지만 아이씨. 그 형체가 하루카와 침대에 앉기라도 한 건지 침대 스프링이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고 뭐야? 하루카와는 당장 이불을 집어던지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진작에 나왔어야지. 그런 거 아닐까? 예전에 영화 숨바꼭질에 나온 것처럼 너무 무서워. 그냥 이렇게 숨어 사는 사람들 있잖아. 그래, 기생충 그 밑에 그런 거 사람 아니었을까? 집에서 도망쳐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을 급하게 누른 하루카와는 순간 엘리베이터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 몸이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지 말자. 돌아보지 말자. 이건 꿈일 거야. 이건 꿈일 거야. 지금 여긴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겨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아파트 밖으로 뛰쳐나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어둠 속에서 처음 보는 여자가 마치 이리 오라는 듯 아, 하루카와 쪽을 향해 손짓하기 가만 안 돼, 시작했습니다. 가만 안 돼. 가만 안 돼. 그러자 하루카와의 뒤쪽에서 엘리베이터 유리를 통해 봤던 눈이 빨간 소녀가 그 여자에게 달려갔고요. 그렇게 그 둘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소녀랑 여자라 그랬잖아요. 뭐냐지, 뭐냐. 그런 관계가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루카와는 이 기묘한 일을 겪은 후 문득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뭐야? 바로 얼마 전 아파트 인근 건널목에서 모녀가 전철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겁니다. 아이고. 가장 기묘한 이야기 19, 12위 공개합니다. 오 나의 귀신님. 자, 먼저 성시경 씨가 2011년 9월에 발표한 7집 앨범 선공개곡 오 나의 여신님 노래 먼저 들려드립니다. 뭐 어쨌다는 거지? 들었어요? 안 들려요. 아,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나? 뭐라 그러는데? 순식간이긴 해요. 그럼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상한 소리 안 들리셨습니까? 간주 부분이 2분 53초부터 3분 사이에 희미하지만 분명 한 여성이 그만 마셔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귀신마저 그만 마셔라 그런다고? 술을 많이 먹긴 해. 아, 요즘 많이 줄였대요. 줄이긴 줄였는데 그래도 많아요. 아 근데 여성 목소리가 코러스는 있잖아요. 코러스 아니죠. 만약에 코러스가 안 들어가야 될 타이밍에 그렇게 들어갔으면 녹음 잘못한 거죠. 다시 근데 해야죠.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고 믹싱하다 보면 진짜 뭐 그럼. 수천 번 뭐 반복해서 듣잖아요. 근데 이걸 못 골라냈다고? 그런데 말이죠. 당시 성시경 씨 측에서는 녹음 당시는 여성의 목소리를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시경 씨도 모르는 정체불명 누군가의 목소리가 녹음된 겁니다. 가장 기묘한 이야기 19, 11위를 공개합니다.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은 부부. 이번에 소개할 기묘한 이야기는요. 동화 속 세상이 현실이 되는 곳, 미국 플로리다에 위치한 유명 놀이공원에 얽힌 괴담입니다. 꿈과 환상의 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안전벨트 한 번 더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애처럼 유치하게 이게 그렇게 타고 싶었어? 어릴 때 많이 타던 거라서 자기랑 꼭 같이 타고 싶었어. 못 말려. 자, 출발! 부부는 곧 자신들에게 닥칠 일은 상상도 못한 채 즐거운 마음으로 놀이기구에 탑승했는데요. 왼쪽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 놀이기구는 다 끝났습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안전벨트 한 번 더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탈 때 있었는데. 아유, 이상하다. 출발할 때 분명히 놀이기구에 탑승했던 부부가 감쪽같이 사라진 상황. 어? 사고 난 거 아니야? 당황한 직원은 급하게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여기 봐봐요. 분명히 탈 때 있었는데 내릴 때 사라졌어요. 없어. 없어. 뭐지? 그죠? 사고라도 난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포토존에 뭔가 찍히지 않았을까요? 놀란 직원들은 탑승 구간 중간에 설치된 포토존에서 찍힌 사진들을 확인해 보는데요. 뭐야? 이게 다 뭐야? 포토존에서는 단 한 장의 사진만 찍히는데 이 부부가 찍힌 사진만 수백 장. 왜? 더욱 소름 끼치는 건 사진 속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뭐야? 왜 이 사람들밖에 없는 거지? 다른 승객들은 없어요. 뭐야? 왜 갑자기? 아이. 뭐야? 갑자기 남편이 사라졌어요. 여기 남자밖에 없어요. 어.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게다가 이거 봐요. 지금도 사진이 계속 찍히고 있어요. 과연 그날 그곳에서 부부에겐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가장 기묘한 이야기 19, 10일 공개합니다. 아버지에게 걸려온 의문의 전화.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간담을 서늘케 한다는 괴담입니다. 어느 늦은 저녁, 남성 야마다는 고향에 계신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지금 와줄 수 있니? 아버지의 말에 깜짝 놀란 야마다는 급하게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뭐 당연히 내려가야죠. 걱정이 되니까요. 네. 야마다가 고향에 도착했을 땐 거의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는데요. 병원에 도착하기 전 잠깐 편의점에 들른 야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동창 카와다를 만났습니다. 이야, 반갑다. 우리 5년 만에 보는 거지? 고향으로 돌아온 거야? 아니, 아버지가 M병원에 입원하셔서 급히 내려왔어. 뭐? M병원? 아니 그 병원 망해서 문 닫은 지가 언젠데. 지금은 완전 폐허야. 사태 파악을 위해 곧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건 야마다는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야마다니? 내가 지금 친구들 만나서 가라오케 와 있어. 내일 통화하자. 아니, 아까 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에 오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전화한 사람 누구? 그러니까 야마다의 아버지는 야마다가 왜 전화했나 할 거예요. 전화한 적이 없는 거지, 이 지금. 시간에. 그러니까. 근데 그럼 전화한 사람 누구야? 자,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야마다는 아버지에게 이 소름 돋는 일에 대해 털어놨는데요. 그런데 병원은 뭐하고 카와다네 편의점은 또 무슨 얘기야? 네? 아버지? 그 병원은 폐업한 지 오래고 카와다가 운영하던 편의점은 반년 전에 문 닫았어. 카와다와 가족들 모두 행방불명됐거든. 진짜가 하나도 없었는데. 여러분, 그 친구도 사람이 아니라 귀신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아 근데 진짜 끔찍한 게 진짜 폐허가 된 병원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무도 예상 끔찍해요. 못하죠. 과연 그날 밤 야마다를 폐허가 된 병원으로 부른 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실종됐던 친구는 친구를 돕기 위해 나타난 훈령이었던 걸까요? 일본에서는 전에 살던 사람이 자살하거나 혹은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나온 방이나 집을 사고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기묘한 이야기는 실화고요. 이 사고 부동산에서만 사는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찾아다니는 건가 일부러? 왜? 이 남성의 정체 바로 일본의 개그맨 마츠바라 타니시입니다. 타니시 씨,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만 하면 이제 무명은 끝이에요. 바로 사고 부동산에 직접 거주하는 한 관찰 프로그램의 출연 제안이었습니다. 아, 방송 기회였구나. 야, 이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방송 출연을 결심한 타니시. 그리고 타니시가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된 건요. 과거 일본 열도를 떠들썩하게 만든 연쇄 살인 사건의 현장이었던 한 맨션으로 이사한 지 단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나 오늘 집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잖아. 네? 나랑 하나에도 오늘 뺑소니를 당했어요. 일단 처음부터 우연치고 너무 소름 돋는 현상이네요. 아, 그 집에 진짜로 안 좋은 기운이 있었나 봐요. 기운이 있을 것 같아. 이뿐만 아니라요. 타니시는 심령 현상을 포착하기 위해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뒀는데요. 그런데 영상 속에서 의문의 발광체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아, 하얀 거. 뭐야? 어우, 저런데 어떻게 살아? 사람 어떻게 저러고 저건 진짜 어떻게 돈을 살아요? 아무리 줘도 저거는. 아니, 그 궁금한 게 지금 이분 그 타니시 씨 네. 괜찮게 계시는 거죠? 설마. 다행히도 그렇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프로그램이 모두 끝난 뒤에도 타니시는 정말 귀신이 실존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요. 아들이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집, 이별 후 자살한 여성의 집 등 오직 사고 부동산만을 찾아다녔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는 사고 부동산에 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고 부동산에 사는 남자 타니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색다른 경험을 원하는 분들에게 사고 부동산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타살당한 집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인이 현장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한 연예인이 직접 겪은 생생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경험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02년 개그맨 김현기 씨는 촬영차 일본 도쿄 인근의 한 시골 마을을 찾았는데요. 그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바로 매년 사람이 빠져 죽는다는 일명 자살 우물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 이름부터 자살 우물이 뭐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살 우물로 가는 길에 만난 주민들은 촬영팀을 보자 사색이 되었는데요. 거긴 절대 가면 안 돼. 예전에도 방송국에서 촬영했다가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행방불명됐다고. 하지만 김현기 씨와 제작진은 일본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었고요. 깊은 산속을 걷고 또 걸어 문제의 자살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자살 우물은 겉으로 봤을 땐 보통 우물과 다를 바 없어 보였는데요. 그런데 우물 안을 불빛으로 비추어 보니 우물 안쪽엔 벽에가 우물 안쪽 벽에 가득한 손톱 자국들. 손톱 자국이 있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막 우물 촬영을 시작한 그때. 현기 씨, 그 우물 안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 어때요? 네? 아니 피디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 그 사다리 있으니까 한번 그 타고 들어가 봐요. 하지만 김현기 씨는 알 수 없는 공포감에 극구 거부했고요. 와, 이거 무섭다. 결국 더 이상은 촬영 불가. 어. 그렇게 촬영팀은 철수를 하고 산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아, 이건 너무 무섭다. 이건 나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에게 닥친 더욱 소름 끼치고 기묘한 상황. 아 피디님, 아 근데 아까 우물 안에 들어가라고 한 건 너무했어요. 예? 전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아, 제가 비키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걸 시켜요? 분명히 다른 제작진들도 그 PD가 우물에 들어가라고 말한 거를 똑똑히 들었는데 말이죠. 목격자도 있어? 다른 사람들도 들었는데 목격자가 있네. 흘렸네.